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SQL 문장의 10가지 종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장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SQL 문장은 크게 DDL, DQL, DML, TCL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 선생님은 DQL하고 DML을 합쳐가지고 그냥 DML이라고 분류를 했을 거예요. 뭐 그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고. 데피니션 랭귀지하고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데피니션 랭귀지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명령 문장들이고요. 네. 어, 그리고 매니플레이션은 테이블의 행을 삽입하거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던 값을 업데이트, 변경을 수정을 해주거나 행을 삭제하는 명령이죠. insert, update, delete.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에 자료들이 있으면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문장이 select. 그리고 그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게 commit,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rollback.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문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실제로 해보니까, insert나 update나 delete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했었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패턴이 insert는 insert into values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셀렉트한 결과를 가지고서 여러 개의 행을 한꺼번에 insert를 하겠다 그러면 insert into values 대신에 select 문장 써버리면 되죠. 그 두 가지밖에 없고요. update는 update from where 밖에 없잖아요. 그죠? update 테이블 무슨 무슨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다. set 어떤 값들을 변경하겠다. where 조건에 맞는 행들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에서도 웨어절만 잘 만드시면은 세팅해줄 값들 잘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행들을 웨어절에서 잘 찾으면 되는 거죠. 결국 셀렉트 문장에서 우리가 웨어절 만들었던 연습들이 업데이트 문장에서도 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업데이트에서는 뭐 단순한 조건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서브 커리어 같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delete는 더 간단하죠. delete from table where 밖에 없잖아요. 그죠?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서 삭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select 문장은 기본적인 구조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그리고 order by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순서대로 정렬된 거를 그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할 때 offset, fetch 구문서 더 추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elect 문장이 가장 길었어요. 가장 긴 문장이었었고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create 테이블 그리고 괄호 안에 컬럼들에 대한 선언들, 제약 조건에 대한 선언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제약 조건은 5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프라이머리 키, 난널, 유니크, 그다음에 체크, 포린 키 이렇게 5가지 그 제약 조건들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연습을 해봤었고 제약 조건이 있을 때 데이터가 인설트 되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혹은 딜리트 될 때 제약 조건들 때문에 실패가 되는 그러니까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죠.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주는 목적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결점이 없는 데이터들로만 그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약 조건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만 했었던 건 아니고요. 어제 했었던 것 중에서 크리에이트 뷰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물리적인 테이블들을 어, 가상의 테이블처럼 뷰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서 어, 자주 사용되는 서브 쿼리들을 뷰로 만들어서 셀렉트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객체가 뷰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이렇게 뷰를 만들고 만들어진 뷰에서 검색하고 그 다음에 뷰를 업데이트했을 때 실제 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살펴봤었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트 뷰도 있다. 그 다음에 올터는 테이블의 데피니션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컬럼이나 제약 조건을 추가, 삭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올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터 테이블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rename, 그 다음에 add, modify, drop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요. 그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올터 테이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foreign key 제약 조건 하면서 enable constraint, disable constraint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었죠. 네, 그런 올터 명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uncate와 drop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인데 truncate는 테이블 자체는 남겨두고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들을 삭제해버리는 건데 얘는 DDL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DDL, truncate로 삭제를 해버리면 커밋하지 않아도 바로 그 저장이 돼버리고요. 롤백이 되지 않습니다. 드랍 테이블은 테이블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오라클에서 휴지통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서 리사이클 빈 기능이 생겨서 퍼지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테이블들은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드랍 테이블을 하게 되면 뭐 그랬을 때에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휴지통에 있는 테이블을 다시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휴지통을 다 비워버린다거나 드랍 테이블 명령을 할 때 퍼지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삭제가 돼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문장들을 저희가 다뤘었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뭐 몇 가지 문제들을 드렸죠. CSV 파일 가지고 와서 임포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요 과제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과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 사정이 있어서 결석하셨던 분들 빼고는. 자, 요거 같이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뭐 여러분들은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겠지만 테이블을 만드는 것부터 같이 저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데이터는 제 GitHub 주소에 보시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폴더가 있고요. 데이터셋 폴더에 getminder.t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어, 보시면 테이블 형태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테이블 형태처럼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컬럼은 국가 이름, 두 번째 컬럼은 대륙 이름, 세 번째 컬럼은 연도고요. 네 번째 컬럼은 이게 기대 수명이란 뜻이에요. 기대 수명. 그러니까 그 1952년도에 태어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어, 그런 기대 수명이란 그런 의미고요. 팝은 population을 줄여서 쓴 거고, 그래서 인구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GDP per cap은 1인당 GDP란 뜻이에요. 1인당 국민 총생산. 우리나라가 2만 달러가 넘었죠. 3만 달러에 진입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테이블은 그 컬럼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고 행의 개수는 좀 많을 거예요. 이따가 저희가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row라고 하는 버튼 있죠. row라고 하는 버튼을 보시면,
실제 테이블, 실제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음, 텍스트 파일인데 데이터와 데이터가 이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백들이 뭐냐면 탭이에요, 탭.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서 탭키 있죠. 탭키 치면은 한꺼번에 4칸이나 8칸씩 한꺼번에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작성할 때 country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탭키를 한 번 친 거고요. continent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탭키를 한 번 친 거예요. year라고 입력하고 탭키를 한 번 친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탭키를 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딱 그 테이블 모양처럼 보이죠? 어, 뭐 엑셀처럼 뭐 가로 세로 선을 이렇게 딱딱 그려가지고 테이블 모양처럼 그렇게까지는 보여주지는 않지만 딱그 컬럼의 개수가 6개. 네, 그죠? 항상 행에는 6개의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행에는 똑같이 6개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6개의 컬럼이 들어가 있고 행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파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요거 실제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메모장으로 열어 보시면 메모장으로 바로 열리죠. 바로 열리실 겁니다. 뭐, 어제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저장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했고 어, 자, 그러면 아까 요 파일처럼, 요 내용처럼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드시는 명령은 create tabl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이름은 getmind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여기 보면 country 이렇게 돼 있죠. country. 그럼 저도 그냥 여기, country. 두 번째 컬럼은 여기 컨티넌트 이렇게 돼 있어요. 대륙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도 컨티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은 이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똑같이 여기를 이어라고 할 거고요. 네 번째는 life exp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죠. 컬럼 이름 만드실 때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만드시는 거는 저는 별로 권장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소문자로 할 건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life, 뭐 수명 그런 뜻이고 뭐 expectation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팝이라고 돼 있죠. 팝, population 줄여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GDP per cap. GDP per cap은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요. GDP 자체도 약자기는 하죠. 국민 총생산이란 뜻이고 per capita.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인당, 국민 1인당 총생산, 국민 총생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소득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6개의 컬럼이 만들어졌죠. 6개의 컬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문자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컨트리는 국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열은 바, 차, 투. 가변 길이 문자열이면 되겠죠? 가변 길이 문자열. 어, 국가 이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변 길이 문자열이 좋을 거고 뭐 몇 글자까지 입력하느냐 이거는 그 제일 긴 나라 이름을 기준으로 하면 될 텐데 뭐 우리가 이름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국가 이름이 100글자보다 큰 거는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100글자
100글자로 했어요. 그 다음에 대륙 이름. 대륙 이름도, 여기 컨티넌트. 대륙 이름도 보시면, 이렇게, 그,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 차, 투. 뭐, 여기도 그냥 넉넉하게 100글자.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인데, 연도예요. 어, 연, 월, 일 정보가 저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연도만 저장이 돼 있죠. 그리고 연도는 네 자리를 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 가장 적당할까요? 네 자리 정수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어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인데, 기대 수명이 앞쪽에 정수가 있고요. 뒤쪽에 그 소수점도 있어요. 보면, 어, 뒤쪽에 소수점이 세 자리까지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앞에서 몇 개만 이렇게 살펴보면. 근데 장담은 못해요. 그죠? 음. 그리고 사람의 기대 수명이라고 해봐야 뭐 기껏해야 100살 내외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하려면 우리가 뭐 준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전체 자릿수가 10자리인데 그 중에서 소수점이 5자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정수 부분에 저장할 수 있는 게 5자리. 그다음 소수점에 저장할 수 있는 게 5자리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 이렇게 써버리면 전체 자릿수가 5자리인데 소수점이 5자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 자리에 입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1, 0.2, 0.3 이런 숫자들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8 이렇게 하면 정수 자릿수가 3자리가 될 거고요. 정수 자리는 3자리가 될 거고 소수점 자리는 5자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하면 에러는 안 날 것 같. 요 정도면 에러는 안 날 것 같긴 해요. 어, 기대 수명이 기껏해야 100살을 3자리를 넘기진 않을 거고 정수 부분이 그 다음에 소수점이 3자리까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뭐 뒤쪽에 더 다른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릿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넘버까지만 써버리고 끝내버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넘버라고 하면 오라클은요. 오라클이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굉장히 큰 숫자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릿수를. 자릿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릿수를 지정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어, 그래야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 그 저장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자리다, 6자리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게 더 좋기는 하지만 어, 테이블을 만드는 입장에서 여기에 몇 자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는 넘버라고만 해버리셔도 괜찮아요. 인구수. 인구수도 그냥 저는 넘버. 그다음에 어, 1인당 GDP도 넘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테이블 겟마인더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 테이블 찍고 테이블 새로 고침 해보면은요. 겟마인더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6개의 컬럼, 데이터 타입들. 그리고 데이터는 아직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음, 어, 뭐 여기까지 질문은 없으시겠죠? 없으시겠죠? 여기에다가 데이터 넣는 방법은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놓고 테이블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데이터 임포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파일에서 가져올 거니까 파일을 찾아보시면 돼요. 아까 그 저장한 폴더 찾아가지고 겟마인더 열기 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여주죠.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요. 여기도 첫 번째 행이 그 헤더예요. 헤더.
그러니까 컬럼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헤더는 건너뛰고 두 번째 행부터가 데이터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룰 게 없어요. 다음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는 삽입, 커밋, 삽입, 인설트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우리는 모든 컬럼을 다 넣을 거예요. 모든 컬럼을 다 넣을 거니까 여기도 변경하실 거 없으세요. 없고, 어, 몇 가지만 여기 오류가 나는 부분들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컨트리는 여기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에다 넣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컨티넌트는 컨티넌트에 넣을 거다. 이어는 이어에 넣을 거다. 라이프 EXP는 라이프 언더스코어 EXP에 넣을 거다. 팝은 여기 팝에다 넣을 거다. GDP per cap은 GDP 언더스코어 per cap에 넣을 거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에러가 다 삭제가 됐죠. 컨츄리 여기 실제로 만들어진 대상 테이블에는 바차2 100글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컨티넌트는 대상 테이블에 컨티넌트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갈 거고 컨티넌트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바차2 100글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갈 거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일에 있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은 대상 테이블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는데 이어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유형이 넘버고 네 자리 숫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파일에서 life.exp라고 하는 컬럼은 대상 테이블에서는 life underscore exp라고 하는 컬럼으로 들어갈 거고 데이터 유형은 number 이렇게 돼 있죠. 어,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마이너스 127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숫자들이 들어갈 거고 원래 파일에서 팝이라고 하는 컬럼은 대상 테이블에 팝이라고 하는 컬럼 넘버 타입에 이런 숫자들이 저장이 될 거고 GDP per cap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대상 테이블에 GDP 언더스코어 per cap 컬럼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파일과 테이블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죠. 이것만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완료 하시면 인풋 성공하고 인풋가 커밋까지 끝납니다. 만들어진 테이블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셔가지고요. 데이터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쭉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보이실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아마 과제 하시면서 여기까지 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까지는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겟마인더라고 하는 자료가 우리 실제 테이블도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온 건지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겟마인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아마 여기 getminder.org라고 하는 사이트를 아마 제일 위쪽에서 보여줄 거예요. 비영리 단체고요. 예, 그전 세계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척도들 그런 여러 가지 척도들을 뭐 수치화해서 어, 전 세계의 그런 복지 수준 같은 것들 사람들의 삶의 질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매년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런 비영리 재단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리소스라고 하는 탭이 있을 거예요. 리소스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 재밌는 것들 되게 많아요. 제공되어지는 것들 되게 많고요. 그 중에서 어, 그래프에 관련된 것들이 어디 있었는데 이런 거 보고 여기 툴스라고 하는 거 있죠. 툴스.
버블 차트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버블 차트. 자, 요 버블 차트 보시면 2025년 데이터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2025년 데이터다. 자, 왼쪽에 보시면 기대 수명, Y축은 기대 수명이 익스펙턴시군요. 익스펙턴시.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보시면 X축은 GDP per capita 1인당 GDP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1인당 GDP를 X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 기대 수명을 Y축으로 해서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을 찍은 건데 이 점 위에 이렇게 올려보면 부른디 국가 이름, 나라 이름인 것 같아요. 나라 이름인데 뭐 사우스 수단,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점을 보면 사우스 수단이라는 뜻이고요. 사우스 수단이라는 나라는 1인당 GDP가 이거 달러 단위는 달러일 거예요. 716달러. 정말 정말 못 사는 나라군요.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은 2025년도에 평균 기대 수명은 56.7세. 그러니까 되게 일찍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여기 볼까요? 차이나. 차이나는 1인당 GDP가 25.5K라고 돼 있죠. K는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5,500이란 뜻이에요. 25,500. 25,000달러란 뜻이에요. 중국이 25,000달러군요. 1인당 GDP가. 그 다음 기대 수명은 80.5세.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크기가 다르죠. 이 동그라미 크기가 뭘까 고민해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그라미가 큰 국가 보시면 인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저펜. 뭐 이렇게 있죠. 여기서 그 수치로 보여주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거 아마 동그라미 크기는 인구수가 아닌가 싶어요. 음, 인구가 많으면 인구수가 많으면 동그라미를 크게, 인구수가 작으면 동그라미를 작게 그렇게 표시한 그 차트처럼 보여요. 재밌죠? 그럼 요거 하나 가지고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도 높아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기대 수명이 큰가? 못 사는 나라는 기대 수명이 낮은가? 이런 거를 그려본 거기에다가 전체 인구수까지를 해서 그려본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도 비슷한 거 찾을 수 있겠죠. 그죠? 특정 연도만 딱 하고서 특정 연도를 딱 찍어가지고서 1인당 GDP를 X축에 그 다음에 그 기대 수명을 Y축으로 해서 점을 보면 될 거잖아요. 그죠? 물론 SQL 가지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 시각화와 같은 것들은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저희 파이썬 공부하고 나서 그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판다스와 같은 그런, 음, 그리고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뭐 매트플러릭, 시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할 내용이긴 한데 태블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시각화 툴이에요. 그 태블로라고 하는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드린 겟마인더라고 하는 그 TSV 파일이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정보들만 뭐 기대 수명, 1인당 GDP, 뭐 인구수, 뭐 이런 몇 가지 자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추출한 거예요. 제가 추출할 당시가 조금 예전이라 작년까지 데이터는 없고요. 작년까지 데이터는 없고 조금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년도까지가 입력이 되어져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의 시각화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라인 차트라고 하는 거 있죠? 라인 차트 한번 볼까요? 라인 차트 보시면 미국, 러시아, 차이나 그리고 나이제리아라고 하는 네 개의 국가만 있고요. 네 개의 국가만 있고 X축 보세요. X축은 뭔가요? 연도죠.
연도, Y축은 뭔가요? 1인당 GDP예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1800년부터 1800년도에도 1인당 GDP를 수집할 수 있었나?는 잘 모르겠지만 1800년에 1인당 GDP에서부터 가장 마지막에 2025년 1인당 GDP까지를 뭘로 그렸어요? 선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선으로 그린 거겠죠. 예. 보면 미국은 쭉 꾸준하게 1인당 GDP, 물론 중간에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런 구간이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 한번 파탄 났었군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렇게, 요렇게 내려갔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를 거의 따라잡은 정도가 됐죠. 옆에 단위를 보시면 미국은 64K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6만 4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는 곱하기 1000, 6만 4천. 러시아는 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어, 아까 4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차이나가 아까 2만 얼마였었죠.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나이지리아는 보시면 여기 단위가 여기 단위가요. 나이지리아 단위 보시면 10,000달러도 안 돼요. 그죠? 여기는 4,000달러. 4,000달러하고 8,000달러 그 사이에 있어요. 대략 한 6,000달러 조금 넘을 것 같군요. 6,000달러 정도 될 것 같아 보여요. 아, 마우스 올리니까 숫자 보이네요. 5,850이라고. 조금 기다리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테이블이 있으면 이런 그래프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미국 여기 잠깐 떨어지는 요 시기 볼까요? 이렇게 잠깐 떨어지는 시기? 1930년대. 1930년대에 뭐 있었나요? 여기 세계대전이 있었던 기간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러시아 여기도 마찬가지. 1920년대죠. 그랬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2차 세계대전 끝난 게 1950년, 1945년. 그죠, 45년. 그 다음에 공산화, 중국은. 그러고 나서 80년대 이후부터 쭉. 네. 뭐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에이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음. 여기 초록색은 여기 있군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유럽 대륙이라고 되어져 있고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인구 분포를 그린 거네요. 인구 분포가 아메리카 대륙은 인구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 이쯤이 제일 많죠. 3, 40대가 제일 많아요. 3, 40대가 제일 많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가 제일 많긴 하군요. 30대 후반이 제일 많긴 하고 요렇게가 제일 인구가 많은 그런 곳이고요. 아프리카는 어린 세대가 제일 많죠. 그러면서 그냥 정말 여기는 피라미드처럼 되어져 있죠. 이렇게 삼각형처럼 피라미드처럼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네,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 위쪽이 이렇게 많이 나올수록 이 연령대가 높은 쪽에 숫자들이 클수록이요.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아래쪽이 넓을수록 신생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은 신생아들은 많이 비율이 차지하는데 그만큼 또 일찍 기대 수명이 짧아가지고 일찍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같은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의 장년층이나 고령층의 연령들도 많아서 어,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신생아 비율보다 장년층 60세 이상의 비율이 더 많죠. 점점 고령화가 돼가는 그런 사회다라고 하는. 뭐 아시아도 아마 마찬 비슷할 거예요. 근데 아시아는 아직도 여기 신생아가 많긴 하군요. 뭐 이런 모습들을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런 자료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들어드린 그 데이터가 그 저거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대륙별, 연도별, 기대수명, 인구수, 1인당 GDP를 가지고 온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문제들 직접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행의 개수 먼저 볼까요? 테이블에, 테이블에 전체 행 개수를 먼저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셀렉트 문장으로. 행의 개수를 카운팅 하겠다. 별표 쓰면 되죠, 별표. 그래? From, get, number. 1704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옆에다가 주석으로 남겨둘게요. 자, 그 다음에 각 컬럼에, 각, 각각의 컬럼에 널이, 아니, 널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1704개를, 물론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쭉 스크롤 하면서, 그죠? 스크롤 하면서, 비어있는 컬럼이 있나, 없나,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눈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SQL로 요거를 파악하겠다라고 한다면. 셀렉트를 할 때, 첫 번째 컬럼 이름이 컨트리였죠. 컨트리, from, get, minder. 자, 이렇게 하면. 얘랑 다른 점은 뭐예요? 별표를 썼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컬럼 이름만 썼을 때 차이점. 이 컬럼에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죠. 지금 널이 있으면 널을 빼고 카운팅을 하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select, count, from, emp. emp 테이블은 행이 전부 14개예요. 그런데 count, mgr 이렇게 하면 mgr의 카운트는 13개. 왜 그러냐면 매니저가 없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체 행의 개수와 특정 컬럼의 그 데이터의 개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카운팅을 해보면 컬럼 이름으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 그 컬럼에 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세보면 되는 거예요. 어, 카운트, 두 번째 컬럼이 대륙이었죠. 컨티넌트.
세 번째 컬럼이 뭐였죠? 연도였었죠, 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컬럼이 라이프 EXP였었죠. 라이프 EXP. 기대수요. 다섯 번째 컬럼이 팝.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이 GDP per cap. 네, 이렇게 해보면 모든 컬럼에서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가 1704개.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널이 있는 컬럼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죠? 널이, 있는 컬럼은 없다. 그러니까 널은 하나도 없다. 비어있는 데이터는 한 개도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있는 데이터가 없구나. 빠져있는 데이터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가 파악이 된 겁니다. 네, 일단 쉬는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